여러분, 혹시 요즘 밤에 뒤척이며 잠을 설치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변비나 혈당 때문에 하루가 무겁게 시작되진 않으신가요?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이 바뀐 분들이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이영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당뇨와 불면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생막걸리 한 잔을 꾸준히 하신 뒤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밤새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제 삶을 되돌려줬습니다. 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태진입니다. 81세, 내과 전문의로 45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왔습니다. 나이 들수록 저 역시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분명합니다. 바로 저녁마다 마시는 생막걸리 한 잔이 저의 동반자가 되어준 덕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여러분께 필요할까요? 술은 무조건 해롭다고 믿어온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올바르게 고르고 바르게 마신다면 혈당, 수면, 소화, 면역 체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병원비를 대폭 줄이고 삶의 활력을 지켜주는 인생의 새로운 길이 보이는 비밀의 문이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평생 들어온 말이 있지요? 술은 백해무익하다. 저 역시 젊을 땐 환자분들께 술을 멀리하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간에 무리를 주고 혈압을 올리고 결국 병만 키운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어르신들 대부분이 술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절반의 진실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술이 다 같은 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하는 살균 막걸리와 냉장 보관이 필요한 생막걸리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살균 막걸리는 열처리 과정에서 살아있는 유산균이 모두 사라지고 맛을 맞추기 위해 인공감미료가 첨가되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똑같이 흰 막걸리지만 속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반면 생막걸리는 발효균이 살아있습니다. 병 아래 가라앉은 하얀 찌개미 사실은 몸에 좋은 효모와 유산균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불결하다며 버리거나 위에 맑은 술만 따라 마십니다. 그러면 정작 필요한 영양과 효과는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못 고르면 그저 해로운 술에 불과하지만 제대로 고르면 몸을 살리는 발효식품이 될 수 있다는 것. 술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찌개미가 지저분하다는 선입견이 우리를 건강의 기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장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술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발효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특별히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영자 어르신, 당시 75을 훌쩍 넘긴 나이에 당뇨와 불면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은 160에서 170을 오르내렸고 밤에는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며 겨우 한두 시간씩 쪽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러니 낮에는 늘 피곤하시고 약봉지는 가방 속에 가득했지요.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어르신의 표정은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선생님, 약은 꼬박꼬박 챙기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따라줄까요? 라며 한숨을 내쉬실 때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권해드린 작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뒤에 생막걸리 한 잔을 꾸준히 이어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술 마시면 혈당이 더 오르는 거 아닐까요? 약이랑 부딪히지는 않나요? 라며 고개를 저으셨지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작정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발효균이 담긴 생막걸리 한 잔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보시라고요. 조심스럽게 시작한 첫 달 어르신의 일지에는 작은 변화가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서서히 내려오더니 어느 날은 공복 혈당이 130대에 머물렀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뒤척이던 밤이 점점 잦아들더니 밤 10시에 주무셔서 새벽 6시까지
편안히 주무셨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어르신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지친 표정 대신 환한 미소와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 이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기대돼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약만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올바른 발효 한 잔이 도와준 것이지요. 이 사례는 단순히 한 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술은 무조건 해롭다는 생각에 갇혀 계신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는 생막걸리가 삶을 되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한 분은 최상만 어르신이셨습니다. 올해로 84, 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었지요. 진료실에 앉으실 때마다 배를 두드리며 선생님, 속이 늘 막힌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참 답답합니다.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변비 때문에 드시는 약도 여러 가지였고 식이섬유도 챙겨 드셨지만 효과는 잠깐뿐,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도 역시 생막걸리 한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2달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병 위쪽 맑은 부분만 따라 드셨다는 겁니다. 찌꺼기는 지저분해 보여서 버렸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르신, 바로 그 찌꺼기가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모 덩어리입니다. 그걸 드셔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마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병을 부드럽게 굴려서 찌개미와 위에 맑은 술을 고르게 섞은 뒤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불과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고 며칠만 지나도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지셨습니다. 잦은 소화불량으로 칙칙하던 피부톤이 한결 맑아지고 주변에서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운이 생겨 하루하루를 여유 있게 보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변비 때문에 늘 무겁던 하루가 이젠 가볍습니다.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라고 웃으실 때 저도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최상만 어르신의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막걸리를 마실 때 맑은 부분만 마시면 단순히 술일 뿐이지만 찌개미까지 함께 섭취해야 비로소 발효의 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은 지저분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건강을 살려내는 보물이 숨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한상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연세였는데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아플까요? 감기만 걸려도 한 달씩 끌고 조금만 무리해도 열이 나고 기운이 빠집니다. 라며 늘 잔병 치레로 힘들어 하셨던 분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좋으셨다는데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겨울만 되면 늘 병원 문턱을 넘나드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조금 색다른 시도였습니다. 바로 유자청을 곁들인 생막걸리 한 잔이었지요.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술에 유자청을 타서 마신다고요? 괜찮을까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자의 풍부한 비타민 C와 산뜻한 산미가 유산균과 만나면 피로 회복과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한상미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실천하셨습니다. 저녁마다 생막걸리 한 잔에 유자청을 한 숟가락 넣어 부드럽게 섞어 마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섭취 일지에 매일 변화를 적어가셨습니다. 놀랍게도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체력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추운 날씨만 되어도 금세 기침과 콧물로 고생했는데 그해 겨울에는 단 한 번도 감기를 앓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합니다. 매일 아프던 제가 겨울을 거뜬히 버텼습니다. 몸이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술 한 잔이 아니라 발효와 과일이 만나 어르신의 면역을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한상미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술은 몸을 해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뒤에 올바른 발효와 적절한 조합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막걸리와 유자청의 만남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면역을 키우고 잔병치레에서 벗어나는 삶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이런 변화를 선물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막걸리를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시간, 정량, 그리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켜져야만 술이 아닌 발효의 힘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양입니다. 하루에 200ml, 즉 소주잔으로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이상은 오히려 간과 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약은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을 다시 강조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고 잠자기 직전에 마시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직후 한 잔은 오히려 소화를 돕고 유산균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빈도입니다. 매일 마시는 것보다는 주 4에서 5회가 적당합니다. 몸에도 휴식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꼭 이틀 정도는 막걸리를 쉬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습니다. 넷째,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병을 세게 흔들거나 아예 찌꺼기를 버리시지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병을 천천히 5에서 6번 부드럽게 굴려서 위에 맑은 술과 아래에 찌개미가 고르게 섞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뒤 한 잔씩 나눠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유산균과 효모, 영양이 골고루 섭취됩니다. 마지막으로 습관화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노트를 준비해 섭취 일지를 써보십시오. 날짜와 양, 수면, 소화, 기분 변화를 기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달라진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효의 힘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원칙을 지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건강법이라는 것이 처음엔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식이 조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습관이 되어야 오래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막걸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마시고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진가가 드러납니다. 먼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권합니다. 혼자 하면 잊기도 쉽고 귀찮아지지만 부부가 함께 저녁 식사 후 한 잔씩 나누면 훨씬 즐겁습니다. 어떤 분은 며느리와 함께 막걸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삶의 활력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단순히 술 한 잔이 아니라 가족과의 교감이 더해지니 지속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록하기입니다. 여러분께 작은 노트를 준비하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날짜와 마신 양, 그리고 그날 밤의 수면 상태, 아침 배변, 하루의 기분을 간단히 적어보는 겁니다. 처음엔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 달만 지나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치와 기록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막걸리를 걸은 날인데 변비가 심했네. 이날은 꾸준히 마셨더니 아침에 몸이 가벼웠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게 되십니다. 저는 실제로 기록을 열심히 남기신 환자분들이 변화를 더 빨리 체감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몸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 자신감이 붙고 그러면 그 다음 날도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습관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생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건강 습관입니다. 가족과 나누며 기록으로 확인하며 즐겁게 이어가신다면 어느 순간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막걸리 한 잔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자연의 선물을 조금 보태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황금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시도하시고 놀라운 체감을 하셨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꿀막걸리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꿀을 한 숟가락 타서 마셨더니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꿀 속의 올리고당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지요. 단맛 덕분에 거부감도 줄어들어 즐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유자청 막걸리입니다. 피곤이 쌓여 늘 기운이 없다고 하시던 한 어르신은 유자청을 곁들이면서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비타민C와 산뜻한 산미가 생막걸리의 발효균과 만나 몸의 활력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감기를 거뜬히 넘기셨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는 배 막걸리입니다. 갈거나 즙을 내어 넣으면 식이섬유가 풍부해 알코올 흡수를 완만하게 도와줍니다. 덕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 조절이 중요한 분들께 특히 권할 만한 방법이지요. 넷째는 사과 막걸리입니다. 사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그 중에서도 케르세틴이 풍부합니다. 이것이 유산균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피부가 맑아지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얼굴이 환해졌다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본 정량인 200ml 안에서 소량만 더하는 것입니다. 단맛이 지나치면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절제를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상황에 맞는 조합 하나를 골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가 분명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막걸리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께 다 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주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메트포르민을 복용 중이신 분은 생막걸리의 당분 때문에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마신 뒤에는 혈당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막걸리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다 보니 약과 겹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셋째,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절대 함께 드셔서는 안 됩니다. 막걸리 속 알코올이 약물과 겹쳐 호흡 억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간 질환이 있는 분은 소량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금기입니다.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기관이므로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는 무리가 됩니다. 다섯째, 다른 술과 섞어 마시는 것, 그리고 집에서 무턱대고 발효시키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위생 문제나 도수 조절이 어려워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마셔도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휴식일을 포함해 주 4에서 5회가 적당합니다. 언제 마시는 게 좋나요? 저녁 식사 후 30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찌개미 꼭 먹어야 하나요? 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유산균과 효모가 모여있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변화를 살피며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생막걸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해야만 보약이 됩니다. 제 환자분들처럼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4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진료하며 삶의 무게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약과 수술로 버티셨고 어떤 분은 작은 습관 하나로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생막걸리 이야기는 단순히 술이 아니라 발효와 자연이 우리 몸에 건네는 따뜻한 손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길은 다르지만 모두가 원하는 건 비슷합니다.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활기차게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는 삶.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한 잔의 발효 속에 삶을 지탱해 줄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든이 넘은 저 역시 이 작은 습관 덕분에 여전히 환자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힘은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의 작은 선택,
단 한 잔의 생막걸리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삶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와 병이 발목을 잡을 때 발효의 지혜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불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100세 웰빙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